(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월에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3차까지 번져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6월에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연구개발 30년 만에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올 연말 카타르 도하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잘된 점은 축하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가면서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2022년을 보내셨나요? 이슈앤 정책,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지자체 우수 정책을 만나봅니다. 처음으로 찾은 곳은 생명의 땅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인구 28만여 명이 살아가는 전남 순천시에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일자리 키오스크가 반깁니다. 저희 전남 일자리 플랫폼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구직자분들이 일자리 정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라남도 일자리 AI 시스템이 들어간 일자리 키오스크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테스트 나오고 면접 보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활용을 했던 기업의 이름이고 이렇게 해서 면접 보기를 누르면 직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 근무 및 특근이 가능하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조금 울렁증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거부감 있고 조금 긴장해서. 근데 이 화면으로 하니까 확실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써있으니 읽은 대로 질문에 답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처음 와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전남 일자리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분당이고요. 네네. 그쪽 주위로 혹시 자리가 있으면 네. 희망하시는 직종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미스매치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요즘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이곳에서 직접 가상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적합한 인재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제가 이곳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전부터 이쪽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쪽 관련된 사무 업무를 꼭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전남 일자리 통합 정보망을 활용한 가상 면접 시스템은 면접 경험을 키워주는 모의 훈련입니다. 최우수가 나온 거네요. 어떠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저의 장점이나 단점을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없었는데, 이 AI 그 면접 화상 서비스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그 분석한 결과를 제가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결과지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너무 이제 구직자들한테는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전남 일자리 플랫폼의 비대면 시스템은 구직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소한 저희 전남 일자리 플랫폼에서는 일자리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4월과 6월 디지털 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높은 채용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 다양한 외부 행사 시 일자리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채용 정보나 일자리 사업 등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확인하게 하는 홍보를 해서 일자리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는 인재 육성의 요람, 광양망권 일자리 사업단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비와 취업 관련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의 어떤 산업 구조 자체가 철강 중심, 석유화학 중심의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전남 동부권에서 매년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일자리의 어떤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필두로 저희가 취업지원 사업이라든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망권 일자리 사업단에서는 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후 4개월 동안 실무와 같은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으로 배치가 가능한데요. 그 덕분에 교육생 전원이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취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뭐 100%인데 기업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리는 소문으로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구직자가 직접 또 후배들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선후배 만남의 날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수님들한테 직접 와서 또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많이 전한 거 보면은 전체적인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철강 도시인 광양에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 간 업무 협약을 맺고 맞춤형 취업 진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1년에 한 2대1 경쟁률, 좀 3대1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과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신산업 같은 경우는 10대1 경쟁률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오면 10명 뽑기 위해서 100명이 접수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양망권 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현재 화학회사에서 기계정비와 자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백동석 사원. 광양망권 일자리 사업단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교육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P&O 케미칼에 입사를 하게 돼서 그래도 업무에 적응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어때요? 거기서 공부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만족도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과 실무는 다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만족도는 한 80에서 90%지만 한 10%, 20% 차이는 이건 경험으로 이제 메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 다른 부서로 취직한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정현성 씨는 제품을 검사하면서 품질을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생산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무게를 달고 이 무게 속에 과산화수소가 농도가 몇 %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정현성 사원은 이 회사에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광양 제철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근무 도중에 저도 이제 다른 직장을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게 되어서 좋은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공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잘 수행해서 회사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광양망권 일자리 사업단을 통해 이곳에 취직한 청년은 15명.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선 그 4개월 동안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고 와서 직원들이 현장에 적응하는 데서 마음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교육 과정 중에 인성 문제 또한 중요한데 그 인성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합심해 4,3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일자리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라남도는 광역 기초 일자리 동행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전남 지역 전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최대 8.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통해서 30년까지 12만 개의 전남형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 혁신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화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전북 익산입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장관상 수상 비결은 바로 전국 최초로 건립된 청년시청에 있습니다. 청년시청은 청년들을 위해서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익산에서 시도를 하고요. 저희 청년시청이 하는 일은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화, 복지, 주거,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종합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과거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존 익산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 이곳은 특별하게도 저출산 해법을 출산에 맞추기보다 익산의 청년 자원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청년의 일자리, 창업, 주거,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익산에서 살면서 취업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다시 그 자녀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타 지자체 청년센터와 차별성과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때문에 청년시청에서는 대학 진학으로 익산에 유입된 청년들이 꾸준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창업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시청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창업 쪽에 올해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도 우리 시로 오늘은 예산 청년들이 이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먼 걸음을 했습니다. 창업 공간과 베이커리 공방 등 4층 규모로 이루어진 청년시청을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저희 이제 평동실입니다. 여기도 좋아 보인다. 여기 앉아 크리에이터 유튜버 역할을 외부에서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대화도 가능하고 유튜브 요즘 크리에이터들 많으니까요. 화면을 보고 대화하면서 대화도 하고 컨텐츠를 뭐 제작을 하는 거죠. 막상 와보니까 청년 쪽으로 뭔가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참 부럽고 또 그 산에서 저희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라 하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또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큰 돈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분명히 그래서 가능한 예산인데 이걸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게 솔직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익산 청년들이 청년시청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건 행정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해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27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최근 청년시청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창업을 했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출산은 어쨌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안정을 좀 찾고 이런 청년 지원을 통해서 어떤 삶의 안정이나 마음적 안정이나 일자리적인 안정을 찾아야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창업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생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많이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 생각도 안 들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익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런 청년들 관련 지원 정책도 받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도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이도 가져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으로 갑니다. 영천은 전국 한약재 유통의 30%를 담당하는 한약재 중심 도시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벤처기업부는 올해 전국 184개 특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영천 한방 마늘산업특구를 최우수 특구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천시에는 한방문화지구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영천 약초 도매시장은 전국 최대 약초 집산지로 손꼽힙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호남부터 강원도, 충청도 이쪽으로 전체 다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이쪽으로 집산을 합니다. 네. 우리 영천에 집산하고, 우리 영천이 우리 한약으로서는 전국의 3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지에서 농사 지으신 국산 한약재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영천시는 조선시대부터 한약재가 유명한 곳으로 대구 양령시장, 서울 경동시장 등으로 공급돼 우리나라 한약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부터 자, 이거는 오미자. 네. 예. 색깔 좋죠. 이렇게 말려서 나오는 예, 다섯 막 나는 오미자, 모이는 진들, 소나무 백봉령. 우리가 삽주뿌리, 학명으로는 백출이라 그러는데, 삽주뿌리 품질이 좋죠. 우리 국산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다른 어떤 데보다는 월등하게 좋죠. 장점이란 건 그거고, 또 영천에 와서 못 구하는 게 없습니다. 전국에 좋은 약재들이 모여드는 영천에는 한약재 중심 도시답게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약용작물과 그리고 특용작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검토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약용작물의 과학적인 효능 분석과 신제품 개발 지원, 생산 가공 연계 지원 등으로 영천시 약용작물 산업화에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작년 약용작물에 마늘을 추가해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난지형 대서 마늘 주산지로 마늘 재배 면적은 1270헥타르로 난지형 마늘 전국 2위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천 마늘은 국내 마늘 중에 크기가 가장 크고 맵기가 적당하고 자극적이지 않아 열을 가했을 때 단맛이 강하여 MZ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거듭난 영천시는 2019년 14,755제곱미터의 부지에 88억을 투입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마늘 출하 조절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제 마늘이 장기 저장품으로 들어가 있고 1년 동안 저장해가지고 계속 소비자들인데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한 게 이제 좋은 창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조금 더 많이 생산해가 공급하고 뭐 필요 없을 때는 조금 더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출하하기 때문에 그 조절력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출하 조절 시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좋은 창고가 18개 동입니다. 여기에. 저온 조장고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늘이 쌓여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망수로는 한 9,500망 정도 됩니다. 망수로. 9,500? 망 요게 20kg인데 네. 9,500망 돼가지고 전체는 한 190톤 정도. 이곳은 2,800톤의 저온 조장고를 비롯하여 깐마늘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하루 12톤 정도의 가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쪽으로 분리하고 쪽이 제대로 나지 않은 마늘은 산음손으로 다시 쪽을 내줍니다. 그 후 탈피 과정을 거쳐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손상이 있는 마늘은 일일이 골라낸 후 포장을 합니다. 예, 4가지로 이제 분류돼 가지고 크기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20kg로 해 가지고 포장해가 저희들 팔레트 저장을 해 놨다가 소포장이 원하시는 분 이제 소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약재와 마늘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영천시. 덕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수 부진 특구의 선정, 우수 특구 홍보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07년부터 지역 특구 운영 성과 평가를 해왔습니다. 22년도의 경우 평가 지표는 규제 특례 활용 실적, 특화 사업 우수 사례, 특구 홍보 실적 등입니다. 평가위원이 해당 특구의 특례 활용 실적, 특화 사업 성과를 고려한 1차에서 3차까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의 고도 부여로 갑니다. 부여구는 치매 예방 사업의 사회성과 보상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다산 국민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여 노인대학에서는 치매 예방 사업인 메타 기억교실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깜빡하죠? 건망증, 그죠? 건망증이 좀 심해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기억의 손이 힘이 없어져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기억왕이 될 수 있을까? 메타 기억교실이란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뇌활동과 기억 훈련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볼 겁니다. 지금 세면대 뭐죠? 방울토마토고요. 자, 선반에 고양이, 변기에 열쇠, 커튼. 자, 이거를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만 하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처럼 연결. 좀 더 간단하게 연결해 볼 거예요. 자, 선반과 고양이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거기서 깎고 하나? 오, 좋습니다. 깎고. 고양이가 선반에서 지금 깎는 걸 하려고 선반에 들어갔어요. 있잖아, 문이 있죠. 닫았다가 깎고. 이렇게 연상 기법이나 이야기 만들기 기법 등을 활용하여 기억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는 그냥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것이 좋은 건데 손님이 와요 가끔. 응? 왔다 갔다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 좀 안 오기 위해서 이런 방지 기억력 테스트를 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손님? 어떤 손님? 손님이 뭐예요? 아니 자기가 누구야? 아들 보고도 아버지? 치매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네. 맞아요. 그게 제일 미섭대요. 진선미 어르신은 최근 기억력 증진을 위해 노래 교실도 다니고 노인대학 수업도 받으면서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이옥자 어르신. 내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도 어떻게 보면 행주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냉장고도 열고 보면 냉장고 속에서도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수업을 받으면서부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머리에서 이렇게 눈이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아 요게 이거 있고 요거에 있고면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되니까는 머리를 쓰니까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많이. 시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진짜 좋더라고.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안 오셨는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평소에 안 쓰던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서 계속 어떤 주의력이나 집중력들도 좋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만나서 직접 소통하고 또 기억력도 개선이 되니까 우울감도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마음적으로도 많이 치유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예방 사업에 사회성과 보상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부여군. 사회성과 보상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한 복지 정책입니다.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투자해 성과를 내면 해당 지자체가 투자 비용을 지급하고 성과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부터 경도 인지장애의 치매 이환율 감소를 목표로 시행을 했으며 치매 유병률 및 환자 수 증가로 치매 관리 비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은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은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립형 공동체 순환 지역 화폐를 출시하였습니다. 출시 3년 만에 발행액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한 팩에 2,500원씩이에요. 네. 부여 군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한다는 지역 화폐. 여기도 지역 화폐를 씁니다. 푸드레페이를 우리가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10%씩 100만 원에 10%, 그리고 지금은 5%예요. 그리고 또 쓰면은 5% 인센트가 또 붙어요. 정말요? 예. 한 10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주는 거네요? 예. 네. 전에는 10만 원 줬어요. 정말요? 예. 근데 지금은 5만 원이고 쓰면은 또 5만 원이 또 붙고. 이거 그래요. 돈을 쓰면 또 돈을 버네요. 예.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됐나요? 어땠나요? 훨씬 낫다고 봐야지요. 전국에 다양한 지역 화폐가 있지만 부여군의 지역 화폐는 설계부터 남다릅니다.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카드보다는 그래도 수수료가 감면되는 부분에 좋고 또 고객들도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니까 훨씬 현금 사용하신 분들도 어른들도 폭넓게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매출 구간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골목 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이 적은 상점을 이용하면 소비 인센티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최근 지역화폐 축소 움직임 속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굿드레페이 안에서 어떤 커뮤니티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도시분들이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굿드레페이 안에 배달앱을 넣는 기능들, 이렇게 해서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여군의 노력은 다산 목민대상 최고상이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고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그 지자체에 주는 상입니다. 이번 부여군의 대상 선정은 충남도 지자체 중에선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해돋이의 명소 포항입니다. 포항에는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스페이스워크가 있습니다. 개장 11개월 만에 체험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작년 11월 영일만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환호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술 작품으로서 일반 건축물이 아닌 이제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조형물을 바라만 보고 감상만 했다면 이제 요즘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조형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페이스워크입니다. 독일 출신의 부부 작가 하이케 무터와 울리 겐츠가 디자인한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트랙 총 길이 333m, 최고 높이 25m에 달하는데요. 변화무쌍한 곡선의 부드러움과 웅장한 자태로 그 위용을 과시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이 흔들려서 이제 무서웠는데 이제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요 흔들림에 대해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 거대한 롤러코스터에 몸을 실은 사람들. 마치 우주를 유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스페이스워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2년 7개월에 걸쳐 제작된 스페이스워크는 작품이 설치된 곳이 해안가인 만큼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특수 소재 300여 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기준 이상의 풍속과 규모 6.5의 지진에도 문제없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25m 가장 높은 곳인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여기가 25m 지점으로 이제 스페이스워크 최상단입니다. 이곳에 서면 환호공원뿐만 아니라 영일만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바다와 포항 도심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소감이 좀 어떠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근데 뭐?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아 무서우세요? 아 저도 어지러워요. 아버님 화이팅. 예, 오시니까 오 예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스릴 있고 좋으네요. 그러세요? 예, 가슴이 뻥 뚫리고 좋습니다. 여기는 친구 12분이 함께 남양주에서 여행을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도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니까 바로 그냥 내려오긴 했는데 너무 흔들려서 나는 못 올라가겠어요. 근데 우리 팀에서 언니는 여기까지 완주하고 다시 돌아서 여기 오고 있어요. 한 바퀴 다 도는 거예요. 완주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많았어요. 너무 흔들리고. 말해. 뭐라 그래야 돼? 좋았어요? 오셨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알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이 왔는데 포항에 여기 명물. 보려고 왔는데 여기도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들렸다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이처럼 체험객의 절반 이상은 외지인. 저희가 이제 포항 1000만 관광객 목표를 포항시 시정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 개장한 지 11개월 만에 100만 명이 지금 돌파됐고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는 약 한 120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 인근에 자리한 식당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한참 없었는데 이 스페이스 워커가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우리 포항에 또 명소가 돼가지고 스페이스 워커를 갖다가 또 저희 집에 많이 찾아주는 그런 게 돼서 저희한테는 이 스페이스 워커가 어떤 보배 같은 겁니다. 우리 스페이스 워커 정말 짱입니다, 짱. 스페이스워크는 포항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상 누각도 있어 즐길 거리가 다양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이제 포스코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상의 공간으로 기획하고 창의적 작품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한 다음에 지역 주민,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해서 그 포항시에 기부한 작품입니다. 이제 스페이스워커의 장소성이 상당히 알려져서 지역 문화 공간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2022년을 빛낸 지자체 우수 사례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특별한 정책들 덕분에 2022년에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밝아오는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대한민국을 부탁합니다. 이웃 주민들하고 좀 약간 화합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지냈던 그런 주민들을 또 더 알게 됐고, 그냥 가족끼리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봉사를 하면서 여기 분들을 알게 됐거든요. 저한테는 이번 연도에는 큰 그 행복이었어요.